오늘 여러분께 어깨 회전근개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발레라 병원에서 여러분들의 어깨를 맡아서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깨를 얼마나 많이 쓸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켜는 것부터 벌써 어깨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깨가 잘 돌아가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옷을 입을 때도 어깨가 잘 안 돌아가시면 이 재킷을 잘 못 입으세요. 그릇 꺼낼 때도 어깨가 필요하죠. 운전할 때도 운전대 잡고 운전대 돌리는 거나 수영 많이 하실 때도 어깨 많이 쓰죠. 감히 어깨 절대강자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일상생활 속의 활동이나 운동, 직업적인 활동 이런 거 할 때 이 회전근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동작을 섬세하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깨에 앞 그리고 위, 뒤쪽에 총 4개의 근육의 힘줄이 어깨에 붙어서 위로, 앞으로, 옆으로 이렇게 다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건 바로 이 회전근개가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어깨에 다른 근육도 많지만 핵심적인 4개의 근육이 없었으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동작들이 불가능하거나 때로는 많이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나이 들어갈 때 힘줄도 나이를 먹어서 이렇게 찢어져요. 우리가 실제 이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더니 이게 정상적으로 젊을 때는 이렇게 이뻐요, 힘줄이. 근데 나이가 들었더니 어떻게 됐죠? 사이사이의 흰색은 힘줄 사이에 간격이 많이 벌어지고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변했죠. 쭈글쭈글해지고 탄력도 잃고 힘도 잃게 돼요. 갑자기 어깨를 쓰거나 반복적으로 많이 쓰면 금방 찢어지기 쉽습니다. 파열에 취약해지게 되는 게 나이를 먹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어깨를 거의 360도까지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라고 하는데 많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손상에 취약해질 수 있는 게 또 어깨의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깨를 들어 올리실 때 팔의 뼈랑 힘줄을 덮고 있는 위의 뼈 사이에 우리 회전근개의 힘줄이 끼이게 되는데요. 이걸 반복해서 높은 각도로 많이 쓰는 동작을 하시면 처음에는 한두 번은 괜찮지만 이게 몇 달, 몇 년 지속되면 충격이 계속 가해지면서 힘줄에 손상이 가해지게 돼요. 나이가 들어서 힘줄이 약해지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깨를 많이 쓰시고 운동하시고 일하시고 하시면서 어깨 힘줄이 점점 닳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힘줄이 끊어져서 오시면 어깨가 굳으면서 팔꿈치, 목까지 통증이 뻗치게 됩니다. 때로는 손목이랑 손까지 아프고 저리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원래 하셨던 일도 잘 안 되시고 통증도 심하지만 삶의 질도 확 떨어져서 우울해서 저희 외래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뭐냐면 회전근개가 찢어지고 힘줄이 끊어져도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발전돼서 수술을 해서 금방 꼬매줄 수가 있어요. 네, 그거를 관절 내시경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실제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힘줄이 끊어져서 구멍이 뻥 뚫렸는데 여러 개의 기구를 이용해서 이쁘게 꼬맬 수가 있습니다. 작은 구멍을 통해서 카메라로 보면서 하니까 원래 눈으로 못 봤던 부분까지 구석구석 다 자세하게 보고 크게 확대시켜서 보고 원래 안 보였던 병변도 찾아낼 수 있고, 그러니까 수술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으면서 여러분들도 훨씬 빨리 회복하고 통증도 덜하고 피도 덜 나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수술법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힘줄이 끊어진 채로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렇게 힘줄이 안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네,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데요. 어깨를 계속 쓰다 보면 이제 근육이 막 수축을 하고 힘줄을 몸 안으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증상이 없이 지내시는 와중에도 힘줄이 이렇게 말려 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1년에 한 4-5mm씩 안쪽으로 말려 들어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한테는 항상 문제이고 숙제예요. 왜냐면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처음엔 이렇게 정상적인 힘줄의 위치를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요. 염증기를 거쳐서 파열이 되면 이제 이렇게 허옇게 된 부분이 끊어져서 안으로 조금 들어간 부분이에요. 여기 구멍이 뚫렸죠. 근데 파열이 커지고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파열된 힘줄이 안으로 끌어당겨지면서 이렇게 큰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큰 파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린 관절 내시경으로 요즘에도 수술을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수술을 해도 수술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구멍이 작을 때는 금방 이쁘게 꼬매고 수술도 금방 끝나고 통증도 금방 가라앉고 재활도 잘 되지만 파열이 이렇게 크면 문제가 여러 가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이런 바지 작은 크기는 저희가 꼬매서 입을 수 있죠. 만약에 이런 정도의 구멍이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꼬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옷을 입을 수가 있을까요? 못 입겠죠. 뭐 억지로 입을 수도 있죠. 근데 바지에 발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뜯어질 수가 있잖아요. 남는 청 갖다가 덧대면 원래의 기능으로는 입을 수 있죠. 모양은 조금 안 좋지만 어깨도 마찬가지인데요. 원래는 힘줄이 여기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힘줄 파열이 크고 아마 처음엔 작게 파열되셨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고 아픈데 병원 못 오시고 이러다 보면 어느 날 팔이 안 들러져가지고 외래 오시면 MRI 찍으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꼬매기가 어렵죠. 꼬맬 수도 있어요. 근데 꼬맬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파열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네, 힘줄 대신에 이런 대체 조직이 있어요. 대체 조직을 통해서 힘줄에 구멍을 메꿔줄 수가 있습니다. 수술 방법은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게 더 나은 선택일까요? 이렇게 하면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결과도 아무래도 내 힘줄 가지고 꼬맸을 때보단 좀 떨어져요. 그래서 수술하시고 나서 어깨에 약간의 움직임의 제한이나 통증 이런 게 조금 남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MRI고 힘줄이 이쁘게 뼈에 붙어 있는데요. 시간이 오래 지나서 오시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위로 올라갔어요. 이 힘줄을 덮고 있는 힘줄이 없어지니까 어깨뼈가 위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위에 있는 가만히 있던 견봉이라는 뼈는 얘가 괜히 들이받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 하루 이틀이면 괜찮지만 모른 채로 한 1년, 2년 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깨가? 여기에 심한 관절염이 생깁니다. 힘줄이 끊어진 채로 오래 지나시면 뼈가 위로 올라가서 허옇게 일었죠? 관절염 때문에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제 뼈가 하얗게 일고 관절염이 심해지시면 증상이 뭐냐면 어깨를 못 드세요. 들라고 하면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위에 있는 물건 꺼낸다든지 뒷좌석에 있는 물건 내린다든지 운동은 이제 거의 못 하시고요. 통증 때문에 잠을 잘 못 주무셔가지고 약이나 주사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으셔서 이제 오시게 됩니다. 힘줄 파열의 말기 상태인데요. 결국 이게 이 상태로 오시면 사실은 방법은 인공관절 말고는 다른 방법을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인공관절도 하고 나시면 아프시고 힘드셨던 상태에 비해서 훨씬 좋아지세요. 어깨를 드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해지시고 일단 통증이 사라지니까 훨씬 좋아지시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인공관절까지 가는 게 그렇게 좋은 선택일까요? 왜냐면 이거는 내 몸에 있던 정상적인 뼈를 마모가 된 뼈를 잘라내고 그 다음에 이 보철물을 넣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좀 선택하기가 좀 힘들어지게 되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어깨에 이 화살표된 부분이 힘줄이 끊어져서 여기 있던 힘줄이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아프다고 해서 오시면 MRI 찍어보면 이렇게 어깨 힘줄 끊어지신 분이 많은데 만약에 이제 빨리 오셔가지고 MRI 딱 찍어서 요 정도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쁘게 힘줄을 꼬매서 원래 있던 힘줄이 여기 와서 잘 붙었죠. 잘 회복하시면 어깨의 기능 상태를 그래도 많이 유지할 수 있으세요. 나이가 드셔도. 만약에 늦게 오셨다 이렇게 인공관절을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어깨가 아프실 때 바로 병원에 오셔가지고 진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 증상이 없어도 어깨 아팠는데 시간이 지나서 증상이 좋아지셨어요. 그러면은 괜찮겠지 하고 지내시다 보면은 이렇게 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침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1단계는 평소에 어깨를 아무래도 너무 심하게 일을 하신다거나 운동을 할 때 내가 좀 아프고 뻐근한데 이걸 참아가면서 운동을 하신다. 그러면은 조금 아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아파요. 아파면 그냥 약 먹고 쉬어야지 이것보다는 요즘에 병원도 많고 저희 달려라 병원도 있으니까 어깨 전문의한테 꼭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그냥 한의원 가시거나 통증의학과 가셔도 다 치료는 어느 정도 받으실 수 있는데 정확한 진단이 되지는 않아요. 어깨가 아프시면 어깨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꼭 진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어깨에서 MRI 찍어봐서 검사를 했는데 회전근개 파열이 됐다. 별로 심하지 않고 이러시다고 해서 증상도 괜찮아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병원을 이제 점점 안 오신다 그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파열이 있으면 증상이 설령 없으셔도 뭐 한두 달만은 아니더라도 3개월, 6개월 만에 한 번씩 병원에 오셔서 상태를 확인하시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 세 가지를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라서 요걸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깨가 아프시면은 달려라 병원 그리고 저 이수연한테 오시면 성실하게 최고의 진료와 최선의 치료로 응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